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대결은 이번 라운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난번 두 팀의 대결은 선두 자리를 놓고 펼치는 진검승부나 다름없었고, 이 토트넘은 마지막 추가 시간에 코너킥에서 골을 먹히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당시 한 골을 넣었던 손흥민의 골이 빛이 바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리뉴는 당시 질만한 경기가 아니라 심지어 이길만한 경기였다고 전했지만, 이 경기의 여파로 토트넘은 한동안 승리를 못 챙길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죠. 하지만 토트넘의 서력 기회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리그의 반환점을 돌게 되자마자 리버풀과의 리그 2차전이 펼쳐지는데, 당연히 인터뷰로 유명한 양팀 감독 클롭과 무리뉴는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핵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존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클롭은 최근 리그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19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7대0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그 이후 리그에서 3무 2패를 거두었으며 FA컵에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리그에서는 올해 들어 단 하나의 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잃고 느낀 불안은 현실되었는데요. 하지만 클롭은 최근 메뉴와 치른 FA컵 경기를 지고 나서도 경기력에선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메뉴에게 공을 넘겨주며 역습을 줘서 메뉴는 두세 번째 역습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순간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득점을 못했기에 무리한 것이죠. 이 팀의 공격력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던 리버풀은 클롭의 말대로 득점이 적어진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중점을 두었던 클롭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공수 균형을 망가뜨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클롭 감독은 토트넘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상대를 위한 좋은 경기였죠. 우리는 토트넘과 경기할 것이고 그들 역시 역습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클롭 감독이 토트넘의 역습에 대해 이야기한 말 not too bad, 이 한국어 뉘앙스라면 썩 나쁘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토트넘은 어쩌면 수비 후 역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문제일 정도의 팀이지만, 이 케인의 훌륭한 패스와 손흥민을 필두로 이끌어나가는 역습은 현재 토트넘을 리그 우승 경쟁자로 올려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클롭의 평가는 썩 나쁘지 않아 였던 것이죠. 하지만 클롭의 토트넘과 손흥민의 역습에 대한 견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클롭 감독은 리버풀을 맡고 나서 첫 경기에 뛴 선수 중 단 2선수만 남아있고 토트넘은 9명이나 남아있다면서 리버풀과 토트넘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토트넘과 리버풀이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다면서 토트넘은 상당히 재능있고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서 100%는 기억 못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한 클롭은 요리스, 케인, 알리, 다이어, 라멜라, 데이비스, 알데바이럴트, 그 당시 모두 어리고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토트넘의 재능들이 현재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리버풀은 선수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거 박위였다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상당히 흥미로운 점,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손흥민의 부재였습니다.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인데 말이죠. 클럽은 토트넘의 선수들을 나열하고도 다시 한번 100% 기억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웃어 넘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동일하게 2015년에 EPL에서 함께하게 된 클롭은 어쩌면 손흥민 1년 차에 대해 큰 감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몇몇 팬들이 의심하듯 손흥민 선수를 의식한 또 다른 방식일까요? 클롭 감독은 인터뷰 말미에 토트넘 이후의 힘든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이후의 경기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토트넘을 생각했고 단지 토트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경기씩 생각할 것이고 토트넘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번 경기에 대비하고 있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인데요. 무리뉴 감독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인터뷰로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무리뉴는 이번 경기 전에 위르겐 클롭이 벤치에서 보여주는 과격한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그랬으면 피치에 못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한 부분이 스카이 스포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가 정확히 한 말을 전달해드리자면 저렇게 행동했다간 벤치에 있을 기회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은 감정적으로 조절하고 더 침착하게 생각하겠다 전했는데요. 무리뉴는 자신이 과거에 터치라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여러 번 치르면서 스탠
스탠드에서 경기를 보거나 라커룸에서 모니터로 경기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클럽 감독에게는 이런 룰들이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현재의 리버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들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들의 기반이 된 선수를 잃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정말 대체 불가하며 수비의 과정은 공격과도 연관이 됩니다. 공격도 수비와 연관이 되고 모순 같지만 전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견고한 팀들은 공격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다이크를 잃었죠. 무리뉴는 자신 역시 해리 케인이 부상일 때 대체 불가능했다며 몇몇 선수들은 정말 대체가 불가능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했습니다. 무리뉴가 작년 케인을 잃은 시기에 손흥민이 최대한 그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손흥민 역시 부상을 당했던 그 시기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상황이었죠. 무리뉴는 자신이 겪은 힘든 상황이 이번엔 리버풀에 온 것일 뿐이라며 위컴전에 조금이라도 쉬게 한 주전들을 확실하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들어 공격력이 문제로 지적을 받으면서 공격에 힘을 실었지만 수비가 반대로 문제가 되면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으며 무리뉴 감독은 오히려 최근까지 수비에 너무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데 힘을 써온 모습인데요. 과연 두 팀 감독의 균형 잡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팀은 어딜지, 그리고 이러한 치고받는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양팀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EPL의 상황은 현재 엎치락 뒤치락하며 뚜렷한 선두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27일날 치러진 경기들은 상위권 팀들이 승리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맨유는 최하위 팀인 셰필드에게 패배하는 대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EPL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인데요. 무리뉴는 리버풀이 진정한 챔피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단박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한 번 우승한 것도 우승이고 EPL에서는 다른 어떤 리그처럼 한 팀이 대부분 우승하다가 가끔씩 다른 팀이 우승하는 리그라거나 두 팀이 대부분 우승을 나눠 가지는 양강체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며 포체티노가 부임한 파리 생제르맹이라던가 스페인에서 양강체제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얘기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 EPL의 혼돈 속에 절호의 기회 가운데 리버풀을 만난 무리뉴의 토트넘은 과연 이번에는 리버풀에게 서력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양팀 감독의 인터뷰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쳐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